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는요, 골드에 대해서 이슈 점검과 함께 그리고 다양한 시청자 상담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여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될 텐데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주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활용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이제 12시가 막 되어 갔는데요.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드리죠.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일부 마무리할 시점에 좀 눌린 상황이었죠. S&P는 다시 또 보합권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730,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0.21%까지 상승하면서 2,700선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730선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도와드리죠. 나스닥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6,624.75포인트로 0.28%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 0.34%까지 빠지면서 1.2078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 하락폭이 더욱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1,318.3달러로 0.43% 하락세입니다. 앞서서 저희 1부 시작했을 때 1,320달러는 지지가 됐었는데 1,320달러 이탈 이후 1,318.1달러까지 내려갔다는 점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 살펴보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요. 61. 중후반대 가격도 다시 한번 좀 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1.64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42%의 약보합권이라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2부에 들어서 현재 구간 시세를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2부 오프닝과 동시에 음성에 대한 전달이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시장상을 좀 살펴보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세도 살펴드렸는데요. 비트코인도 또 어떻게 변했을지 비트코인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시세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저희가 1부 시작했을 때는요, 16,000달러 다시 회복이 되네요. 16,065달러로 7.82%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2부 문을 열면서 현재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종목 시세 살펴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 점검 바로 도와드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바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방금 전에 저희 시세 살펴드렸듯이 1,320달러가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2부 마무리할 시점에는 1,321달러까지 올라가는 강한 좀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골드 먼저 가격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골드입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하나, 둘, 셋. 저만 들은 게 아니고요. 다른 출연진분들 지금 관망에 대해서 이렇게 날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전 다운이고요. 모두들 관망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골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인데 관망을 들어주신 이유가 제 각기로 좀 좀 다를 것 같은데 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운의 의견 드렸는데요. 일단 1,320달러 돌파 이후에 좀 안착하지 못하는 흐름에서 저는 이제 고점에 대해서 조금의 차익 매물 소화한 이후 또 다른 상승 또는 또 다른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현재 구간이 1,318.4달러인데 저는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저는 다운의 의견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320달러 가까이 또는 초반대까지 올라가 준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짧게 매도로 끊어 가시고 수익 챙기신 다음에 또 골드에 대해서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추세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다운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앞서서 황금유무 마스터님이 골드가 정말 매력 없다 그렇게 소리를 들었던 게 정말 최근 거래일이었는데 가파르게 상승하고 지금 현재까지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관망에 대한 의견들이 더욱더 궁금한데 골드에 대해서는 마스터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제 골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상이몽 얘기하죠. 동상이몽. 같은 네. 듯 다른 듯. 그렇죠. 안전자산 하면은 같이 다 빠지지 않을까? 국채가 하락을 하는데 왜 골드는 상승하지? 그러니까 하락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모습을 자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적으로 약간의 여담 같지만 비트코인은 주말도 열리죠. 네, 24시죠. 비트코인은 그러면 주말에 기대감이 많아서 상승을 또 하죠. 그럼 골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골드가 크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맞물리기도 하는데 아마 주말을 겨냥해서는 골드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익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차익 실현자가 많이 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에 이 골드를 그냥 단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20분 차트를 놓고 한 3일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골드가 그동안에는 거래가 월물이 변경되고 거래가 없을 동안은 굉장히 꾸준하게 올랐어요. 네. 왜 저렇게 올라가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날을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부터죠. 네. 12월 14일부터 올라갔는데 최근에 올라가게 되면은 항상 우리 그런 얘기죠. 달도 차며 기운다. 계속해서 상승을 할 맞아요.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보름이 지나고 나면 달이 점차 기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매수자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골드가 급등하는 시기는 S&P라든가 나스닥이 급락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채 같은 경우가 안 올라올 때 골드는 많이 올라갔었고 예나고 국채는 같은 움직임이었지만 골드 같은 경우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동상이몽이다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요.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장중의 진폭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오히려 주말을 이용해서는 어떤 매수 전략보다는 매도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매도도 아닌 구간이고 우리 이제 10시 반에 경제 지표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보통 한 2시간 정도가 되면은 아까 부패 얘기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끝마무리가 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골드 같은 경우도 저가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네. 또 뒤늦게 이제 추격 매수를 했거나 하시는 분들이 또 손절매 물량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일부 때 오늘은 웬만한 종목이 시세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이런 진폭 때문에 드렸는데 1322 정도 가면은 여전히 매도를 좀 들어가셔서 또 짧게 너무 어떤 긴 포지션보다는 짧게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도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매도라기보다는 좀 짧게 두 포지션 모두 가져가시는 전략이 지금 현재 구간 유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시세가 좀 나왔다라는 점도 좀 감안을 하시고 골드 바라보시길 바랄게요. 자, 골드에 대해서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신 세 분의 출연진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김경영 PD는 왜 골드가 관망일까요? 네, 일단 오늘은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외신에서는 이 골드의 랠리가 지금 4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의 지지가 좀 계속해서 보인다는 분석과 함께 조금 전에 발표됐던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는 좀 관망 모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골드가 1300선 위로 올라가면서 좀 새로운 롱 포지션이 다소 생겨났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위로 움직이려는 시도를 할 텐데 현재 조정 구간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덧붙여서 여전히 달러가 골드의 향후 움직임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아까 유로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합니다. 시장은 금리 인상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좀 힌트가 좀 더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만 세계의 편안으로 인해서 미 경기가 얼마나 좀 도움닫기를 할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좀
달러보다는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드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조정이 어느 정도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관망을 들어봤습니다. 네, 뭐 상승 여력은 있지만 조정에 대해서도 기간은 또 가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래도 마지막으로 해설위원님 지금 1,320달러 다시 또 터치를 하고 있는데 관망의 의견 어떤가요? 일단 골드, 달러 인덱스와 함께 봐야 되는데. 아, 네. 사실 앞서 마스터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골드, 안전자산 3인방, 골드 앤 뭐 10년 국채, 엔 대신 유로가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뭐 여튼 이 3인방의 상관관계가 사실 12월 중순부터 거의 완전 반대로 깨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달러 인덱스가 12월 14일 아까 말씀하셨죠. 12월 14일부터 골드는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약세 흐름, 또 앞서 일부에서 또 김경은 PD가 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금리, 연준의 금리 인상과 사실 시장은 전혀 뭐 좀 무관한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네, 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사실 여실히 보여주는 한 3주, 한 2주간의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달러는 약세로 흘러가는데 그 영향으로 골드는 뭐 랠리를 펼쳤죠. 1320선까지. 그런데 채권은 사실 금리 인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사실 물가지표부터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물가지표가 좋게,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 좀 좋게 나왔는데, 그래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왜 그러냐?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뭐 일주일 더 못 기다리겠느냐? 약간 이런 거죠. 이제 지표들이 데이터베이스들을 올해부터 이제 좀 쌓아가겠다라는 사실 국면으로 오늘 28까지 123-28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다시 지금 못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여튼 골드도 달러의 영향을 계속 받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계속 흘러갈지 아니면은 뭐 상승세로 전환이 될지에 따라서 1350을 가느냐 아니면 다시 하방으로 1300 지지선을 테스트를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일본 기준으로 저는 굉장히 골드는 접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12월 14일부터 상승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사실 이 레벨에서 20에서 한 40선까지 한 20포인트를 수익을 보려고 추가적으로 지금 양봉이 지금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여덟, 한 15개 정도가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다시 매수를 잡는다? 좀 용감해야겠죠. 아니면 손절을 좀 짧게 잡거나.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1300선을 기준으로 하방 돌파한다면은 매도. 지지를 뭐 1300선까지 내려갈 것도 없이 계속 버티면서 뭐 좀 이렇게 물량을 해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주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나올 때쯤 그 결과 따라 상승 흐름 이어간다면은 그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이제 12월 14일 정도부터 뭐 랠리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뭐 상거래일 정도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 속에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대 기준으로 현재 이 점에서 매수로 쫓아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손절을 좀 짧게 잡으시고 매수적인 관점은 유효해 보이고요. 1,300달러를 기준으로 깨진다면 매도적인 관점,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될 지표에 대해서 두 지표에 대해서 좀 골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향방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가격대도 접근을 해보시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이슈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전에는 안전자산 3인방이다라고 해서 국채와 골드, 이 엔까지 함께 흐름을 좀 살펴봤고, 안전자산 뭐 비교해서 위험자산 뭐 이렇게 좀 상관관계에 있어서 좀 시장을 편하게 볼 수도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골드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좀 최근에 가장 좀 지켜봐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마스터님. 어떤 기준을 둔다는 게 우리 보통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보통 이제 골드를 투자한다라는 기준이 시장에 대해서 조정론을 펼칠 때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의 골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떤 가격면으로 놓고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1260선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가 아마 몇 년 전에 골드가 중국에서 제가 이제 기억을 할 때 중국에서 개장할 무렵에 선절매 물량이 나왔었다라는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 근데 골드가 그때 많이 빠졌을 때인데 그때도 118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하는 골드 자체는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고 거의 그 골드 가격 자체가 현금이랑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큰 물량들도 손절매 물량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가 몇 년의 세월을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도 가격면으로 골드 같은 경우는 1250, 60에서는 방어가 좀 많이 들어왔었고 1200 뭐 초반대에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자세로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거든요. 네네. 어찌 보면 이제 구경꾼이 별로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무렵이고 지금 이제 1300불 가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골드가 막 움직이니까 지수가 조정받을 때가 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연초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럼요. 골드를 보고 또는 안전자산을 보고 하는 거가 다 연초이고 그동안에 금리 인상 FOMC가 금리를 과연 이제 올해에 얼마나 그 인상을 할 건지 몇 번을 할 건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골드를 지금부터 바라보는 시선은 저는 어찌 보면 단순한 어떤 뭐 비트코인 때문에 하락을 했다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지만 저는 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가 조금 탄탄하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일단 좀 저가 매수들을 좀 탄탄하게 매물이 깔려 있다라는 점을 좀 크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뭐 앞서서 안전자산 이야기가 나왔고 또 작년에도 국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신 분이 바로 또 황금용 마스터님이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국채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국채가가 이 12월 고용 증가 부진에 상승을 한다라는 속보가 떴는데요. 뭐 앞서서 시세 살펴보셨을 때도 확인하셨습니다만 상승을 했던 가격대가 지금 또 다시 눌리면서 보합권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의 고가를 살펴보시면요. 123-28.0선까지 올라왔고 현재 구간은 123-2.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채에 대해서 이제 좀 바닥일까? 여기가 바닥일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셔서 최근에 또 국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마스터님, 가격대 좀 이렇게 일봉상으로 보면 정말 이제 바닥권 아닐까요? 뭐 이렇게 질문이 오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올 여름에, 작년 여름이죠. 네네. 작년 여름에 국채를 매수를 했다가 제가 고생을 좀 한번 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 뒤늦은 후회지만 내가 너무 빨리 잡았구나. 금리가 얼만큼 올라갈 것이다라는 걸 너무 빨리 예측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해서 국채가 하락을 하고 네. 또 국채가 하락을 한다 해서 국채가 상승한다 해서 지수가 무조건 빠지거나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 작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지수의 급등이 나오면서 외려 이제 금리표라든가 아니면 국채라든가 이런 거가 상반기에 움직였었고 나머지 하반기 거의 다 하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수가 조정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조정을 받을 것이야라는 어떻게 보면 선 예측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국채에 대한 매수가 조금 빨랐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도 국채는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우리 송준식 해설위원님이 잘 얘기도 해주시고 계시지만 금리하고 국채를 항상 같이 봐야 되죠. 우리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를 같이 보는 것처럼 네. 이걸 보시면은 이 금리 미 10년 채권 금리인데요. 요게 지금 이 금리 차트가 이제 선 차트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게 월 차트입니다. 월 차트 한 달 이렇게 보면 한 달 차트인데요. 자, 한 달 차트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화면에 이제 모퉁이에서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우리 2007년도 때 금리 표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때의 거의 저점, 2016년도 때의 저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2.5불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2.5불만 가면은 꺾이고 하는 흐름이지만 2014년, 15년 때랑은 현재 구간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표가 2.5를 강하게 뚫는다면
정말 S&P 쉽게 조정 안 받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S&P 같은 경우는 어떤 조정보다는 장중의 흐름만 이어지고 있고, 증시로 놓고 본다면 2월 달의 증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거의 우리도 돈이 많이 나가는 것처럼 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워밍업 구간이 연초에 랠리를 잠깐 보이다가 대략 한 1월 15일 정도가 지나기 시작하면은 시장에 약간 이제 변화 기류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뭐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그런 흐름을 본다면은 이런 금리 지표가 2.5%를 아주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계속 어떤 진폭을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항상 과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과거는 우리 역사의 그림자이처럼 주가도 그렇죠. 그림자죠. 작년 1월 달 때 FOMC 때 또는 3월 달 때 FOMC 때 금리가 우리 국채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본다면 지금이 거의 약간 바닥권에 가까이 오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일봉으로 놓고 보면은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겠네요. 자, 일봉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크게 보였었던 이 흐름이 보시면은 작년 3월 달에 이렇게 저점이죠. 그리고 작년 3월 달보다 지금이 올라와 있지만, 내려오고 있었던 이런 자리가 어느 정도 좀 멈추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표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외려 그 순간에는 빠졌다가 후반에 다시 올라오고 하는 네.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어찌 보면은 금리에 따라서 선행한 게 골드가 지금 먼저 선행을 네.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이제 숏 플레이를 하자 짧게 거래를 보고 치고 빠지는 거래를 하고 있지만 큰 포지션을 본다면 서서히 매수 관점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점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너무 앞질러 가도 안 되는 게 우리 시장의 매매이기 때문에 그냥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권이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짧은 관점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조금 더 큰 폭의 수익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보여진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채는 지금 급등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해설위원님도 코멘트 좀 추가해 주실까요? 저는 차라리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 분할 매수로? 저도 마스터님 의견에 거의 100% 동의를 하는 뷰고요. 지금 사실 금리 수준으로 2.45입니다. 2.45고, 아까 차트 잠깐 보셨겠지만은, 네. 그 직전, 작년 초반까지 내려간다라면은 한 2.6을 다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0.15 정도의 갭이 있는데, 2.6까지 다시 금리가 상승할 만한, 즉, 채권 가격이 하락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타이트하게 더 연준이 한 번 더 움직일 것인가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오늘 사실 임금 상승률이 좋게 나오고 물가가 좋게 나오더라도 아마 한 2달은 확인을 하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복싱 경기나 스포츠 경기로 따지면은 그냥 축구로 따지면 한 초반 지금 10분? 예. 전반 10분. 그리고 네. 그리고 복싱 경기로 따진다면 한 2회, 3회가 채 안 끝난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좀 체력을 너무 초반에 쏟지 말고 조금 더 시장 흐름을 봐가면서 관망하면서 조금 접근을 하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 1월 말 정도 되면은 서서히 뭔가 트레이딩을 할 사실 채권 같은 경우는 포인트들이 보일 거기 때문에 지금 일부 만약 예를 들어서 10계약 매수가 가능하다라면은 한 4계약 정도 매집을 해놓고 만약 내려갔을 때 내려가면 손실분 때문에 나머지 6계약만큼은 못 사겠죠. 네. 한 3계약 정도밖에 추가를 못 할 것 같은데 직전 저점까지 내려간다면 2.6에선 제가 볼 때는 진짜 눈 감고 매수해도 좋은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올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냥 좀 분할 매집으로 그리고 청산을 하더라도 짧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하나 더 붙여본다면 어떤 시세보다는 대부분이 저희가 이제 국신하고 국채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지셨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막상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변동이 나오니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오일이 더 두려워요. 정말.
더 두려워요.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문자가 네. 4704님 보내주신 문자가 그 내용입니다. 마스터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방송 자주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표 발표 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그 후 방향성이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뭐 앞서서 뭐 국채에 대해서 좀 풀어주셨기 때문에 좀 참고가 되셨을 것 같고 그 지표에 대한 부분. 네. 미국의 네. 경제 지표가 나오면 예전에는 지수가 많이 반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지수가 반영을 안 합니다. 맞아요. 가장 반영을 잘하는 건 국채밖에 없습니다. 골드도 아니에요. 골드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옷을 늘 똑같은 걸 입고 나오면 앵커님이 늘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다고 네. 생각하면 오늘도 빨간 옷을 입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시장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네. 자꾸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누구나 똑같이 보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제가 이제 늘 그래요. 국채는 저를 따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수익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은 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오일이 더 두려워요라고 하는 건 오일이 싫다라는 얘기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일이 한 틱이 움직일 때 10,000원이죠. 또 골드도 한 틱이 움직일 때 10,000원이고 네. 유로가 한 틱이 움직일 때 6,000원입니다. 네. 근데 국채는 한 틱이 움직일 때 15,000원이에요. 세죠. 그러면 네. 우리가 수수료를 제한다면 유로 3틱을 먹어야지 국채 하나야. 그렇죠. 그리고 오일 2틱을 먹어야지 국채가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손실 볼 때 그만큼도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진폭으로 따진다면 국채가 더 크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으로 이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지표를 놓고 본다거나 아니면은 움직이는 시간대를 놓고 봤었을 때에 최근에는 거의 미장 출발하기 1시간 전부터 움직임이 활발하지 낮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미리 들어가서 애쓰고 그러지 마시고 네. 한 틱의 가치가 15,000원이라고 한다면 나 오늘 6틱만 먹을게. 6틱만 해도 한 계약당 10만 원이 그렇죠. 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10만 원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6틱을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지표가 나올 때죠. 네. 그러나 만약에 2번 정도를 나눠 먹는다 하더라도 3틱이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한 계약이 그런데 국채는 증거금도 작기 때문에 보통 뭐 5계약, 10계약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움직인 다음에 특히 국채는 움직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지표 나오기 한 20분 전 정도 그럴 때 바닥을 다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고점을 더 이상 못 간다거나 뭔가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밑으로 빼는 흐름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그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두시고 국채를 거래를 한다면 우리 2018년도에는 아마 또 저를 따라서 한다면 아래로도 먹고 위로도 보는 뭐 우리 그렇죠. 보일러 광고할 때 아래로 위로 다 얘기하던데 국채 같은 경우 올해도 네. 그런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작년 말까지 국채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흐름이고 이제 또 시기 좀 적절하게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황금용 마스터님이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시장 안에서 또 올바른 비와 여러분들이 좀 현명한 전략을 챙겨 가실 수 있게 좀 챙겨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국채까지 질문이 왔는데 국채에 대해서 짚어드렸고 현재 구간 26분 지나가고 있는데 뭐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PD 어떤 속보 올라오고 있죠? 네, 지금 그 필라델피아 연은의 총재 패트릭 하커가 조금 아까 연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 자리에서 올해 이제 연준이 금리를 2번 정도만 인상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는 발언을 네. 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얼마 전에 발표된 그 12월 FOMC 의사록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모든 그 멤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적인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저인플레이션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좀 건강한 레벨인 2%까지 올라온다면 뭐 가장 좋겠지만 그게 되지 않을 경우를 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략을 수정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이거를 굉장히 푸시를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외신에서도 많은 그 시장 참여자들이 좀 연준이 금리를 2번만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의견이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3번에서 2번으로 이제 금리 인상 횟수가 줄어드는 것에 조금 무게가 실릴 수 있지 않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또 올해도 3번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 안에서 총재들이 또 2번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다. 일단 2번 정도로 좀 축소를 해봐라라는 그런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금리 인상이 좀 줄어드는 쪽의 무게를 뭐 다 두기에는 너무 한 네. 분의 발언이긴 하지만, 어떠세요? 저는 늘 연초에 네. 이제 뭐 2018년도 전망 레포트들을 쭉 다 이제 좀 취합을 해서 전 뭐 글로벌 IB나 전 증권사에 나오는 레포트들을 연간 전망 레포트들을 좀 취합해서 보는 편인데요. 그리고 90%가 생각하는 수준의 네. 나머지 10%가 또 어떤 생각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네. 좀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저도 파생인이다 보니까 어차피 대다수가 생각하는 대로 시장은 안 움직여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 반대로 늘 네. 뭐 사실 좀 뒤통수를 쳐야 사실 수익들을 갖고 가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대부분의 지금 한 95% 가까운 이제 레포트들이 다 금리 인상 3번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또 한 번 지킬 것이다라고 약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저 역시도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베팅과 준비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조금 뭔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 기대해 봅니다. 그럼 많은 시장 투자자들이 90%, 좀 과반수 이상이 3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소수의 의견인 2번 정도 좀 축소되는 쪽으로 기운다는 마음의 소리를 마음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자, 지금 뭐 또 속보 내용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은 총재, 필리 연은 총재가 채권 수익률에 대한 곡선을 우려하고 있다. 연준의 새로운 정책 체계 필요가 검토가 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워낙 또 앞서서 금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상황은 채권 국채만큼이나 이런 금리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종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는 국채에 또 연관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와 유튜브로 남겨주신 의견도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벌써 2부의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 30분입니다. 현재 구간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방금 전에 국제까지 알아봤고요. 지수 먼저 빠르게 확인하죠.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S&P 500은 뭐 0.15% 뭐 소폭의 강보합입니다. 2,729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나스닥 조금 더 다시 힘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6,632.25포인트로 0.39%의 강보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하락폭에서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0875달러로 0.26%의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골드는요, 1320달러 다시 회복한 이후 1320달러 지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20.2달러로 0.28%의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다시 한번 보시죠. 크루드오일은 오늘 61달러 중반과 초반, 뭐 그 아래의 가격대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다시 61.51달러로 0.61% 빠진 상황이라는 점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유튜브로와 그리고 문자로도 많이 또 올라와주는데 일단 다양한 종목을 상담을 도와드리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끝자리가 4800님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마스터님, 유로 너무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운드도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유로존에 최근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유로 FX뿐만 아니라 파운드를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 같아요. 저희가 파운드를 좀 분석을 안 한지 좀 된 것 같은데. 자, 파운드도 함께 보도록 하죠. 현재 구간 파운드, 브리티시 파운드 확인합니다. 현재 구간이 0.09%가 상승하면서 1.359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유로는 좀 바라봤고 마스터님, 파운드도 연계돼서 좀 살펴주시죠. 저희가 아마 파운드를 설명을 드렸을 때가 10월 달 정도가 될 거예요. 그때 10월에서 11월 될 때 급락 한번 보이는 거 보고 앞으로 하락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한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렸었는데요. 파운드는 결국 앞에 고점 9월 달에 고점까지 왔습니다. 와 있고
최근 시장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좀 이슈가 많이 되고 또 고공권에 있고 어찌 보면은 뜻하지 않게 거래가 많은 게 저는 이렇게 통화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파운드를 근래에 들어서 거래를 꽤 여러 번 해봤는데요. 그래요? 매도의 힘보다 매수가 확실히 셉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하는 거랑 거래를 직접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말로 설명하는 거는 그냥 차트 보고 어디가 고점이고요,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를 해보면 체결 강도를 느끼죠. 올라갈 때 탄력이 붙는 게 매수가 세구나, 매도가 짧구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서 국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매도가 더 강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강해요. 그런데 파운드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더 강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모든 시장의 논리가 전고점 앞에 가면 멈추고 전저점 앞에 가면 멈춰야 됩니다. 분차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운드 같은 경우는 상승이 아직까지도 훨씬 더 유효하다. 유로도 상승이 더 유효하고 과열권이니까 지금 잠깐의 어떤 조정 구간이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파운드 같은 경우 매수 영역권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다만 파운드나 뭐 캐나다 달러나 또는 유로라든가 이런 거가 마냥 올라갈 수가 없죠. 이들은 통화잖아. 이들이 골드도 아니고 네.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물은 주식과 다른 게 주식은 물론 어떤 기업의 52주 신고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어떤 그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만 주식의 기본적인 거는 매수죠. 그래서 추세가 길면 길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해외 선물은 추세를 가지고 논할 수가 없는 어떻게 상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쪽으로만 구리가 너무 많이 가도 안 되고 골드가 너무 많이 가도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진폭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렇죠. 그런 상품이다라는 거를 먼저 좀 개요를 아시고 접근하는 게 좋고 네. 파운드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더 많다. 그러나 앞에 고점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매수를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분차트도 똑같이 뒤집어 봤었을 때 직전 고점에서는 멈추고 오히려 밑으로 내려오면 또 직전 저점에서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매수 쪽으로의 우위가 확인이 되고 있는 파운드, 브리티시 파운드에서 분석을 도와주셨는데 직전 고점과 직전 고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면서 매수적인 관점으로 열려 있다라는 점까지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브리티시 파운드까지 알려드렸고요. 계속해서 유튜브로 올려주신 상담입니다. 일단 시청자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천연가스 질문 드립니다. 매도 방향으로 흐르다가 현재 반등 중인데 금일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오늘도 여전히 또 천연가스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오고 있네요. 자, 오늘 천연가스의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오늘은요 2.68%가 빠지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고점에서 그 빠졌던 가격대는요 3.097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이었는데 현재 구간은 3.00이 깨지면서 현재 구간은 2.796입니다. 지금 3점 가격대를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일봉상으로 봤을 땐 또 아랫꼬리가 달리는 상황인데요. 해설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이거를 네. 어떤가요?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좀 장기 차트를 좀 보셔야 돼요. 60분이나 30분 정도 반등. 이상의 좀 장기 차트를 보셔야 되고 네네. 이게 지금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는 너무 짧은 차트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매매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저도 증권사 직원입니다. 직원이라 매매가 사실 그 거래를 하신다면 많으면 좋죠. 증권사 입장에선. 그렇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내 계좌에 수익을 위해서는 거래가 많으면 절대 물론 유리할 수 있어요. 진입이 많을 때 이제 그 승률이 그만큼 높다라면은 유리하겠지만은 사실 너무 짧은 차트로 보면 사람이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든요. 맞아요. 예, 약간의 변화에도 뭔가 이게 큰 반등으로 보이고 네. 일일비하는 걸로 보이는데 조금 더 30분 이상의 차트를 조금 주목을 많이 하시면서 지금 이거는 사실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10분 차트를 보셨을까요? 예. 네. 한 큰 낙폭에 대한 약간의 그냥 되반등? 되반등 정도고 2.80을 맞고 다시 내려가는 수 있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은 그림이죠. 이 뭐 마스터님이 더 좋은 해석을 좀 해주시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추럴가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보면은 뭐 한 2.70까지도 추가 하락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여기서 뭐 매수보다는 매도비가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봉상으로 네. 보면 오늘도 여전히 하락 중에 있는데 어떤 차트를 좀 설정을 하셔서 그 반등을 확인을 하셨는지, 반등으로 판단을 하셨는지는 저희가 그 과정은 모릅니다만 제가 틱으로 좀 120틱으로 좀 해봤는데 좀 길게 보면은 네. 좀 저점도 그렇죠. 저점도 높아지고 네. 고점도 조금씩 높아지는 이 구간을 또 반등이라고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매도적인 추세에 살아있다라는 점까지 또 해설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마스터님도 지금 차트 함께 보고 계시죠? 네. 네, 우리 앞에서 네. 그 오일 얘기하니까 네. 아마 천연가스를 올라오는 걸 보고 아 이거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골드가 시세가 엄청나게 잘 가면 뭐가 움직입니까? 은이 나온다고. 그렇죠. 실버가 네네. 따라가죠. 네. 오일이 많이 올라가니까 오일을 못 사면 상대적으로 내추럴가스를 사볼까?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매수세가 요 며칠 동안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고 일봉을 보면은 오일은 고점을 넘어서 가고 있는데 내추럴가스는 고점을 넘지 못하고 거의 한 7분 응선까지 왔다가 이틀 동안 지금 도로 빠집니다. 그래서 네. 10시 44분 기준으로 저점을 만들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흐름은 지난 이제 크루드 오일이 워낙 급등했었던 날 기준, 그러니까 12월 28일 날 그때 기준으로 장대 양봉을 만들다 보니 이때 들어갔던 세력들이 이 자리를 놔버리게 되면 결국 전저점을 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들어왔던 세력들의 어떤 일부 매수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분봉을 제가 쭉 보고 팁봉도 살펴보고 계속 하니까 봤어요. 네. 돈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봉길이죠. 돈의 힘은 봉, 장대 양봉이 되든 장대 음봉이 되든 돈의 힘은 봉 길이에서 나오게 되는데 봉 길이가 지금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일시적인 어떤 반등이 들어온 것이지 뭐 적극적인 어떤 매수자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뭐 어떤 매매 관점으로 보고 계시다면 그래도 천연가스보단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일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시세를 보시는지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추세 뭐 두 분이 함께 분석을 해드린 바로는 아직까지도 매도 추세가 좀 살아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오일도 좀 참고를 해서 거래를 해보시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뭐 질문이 메인 종목 못지않게 오고 있어요. 그리고 구리까지도 함께 오고 있거든요. 뭐 앞서서 해설위원님이 이런 상품군에 대해서 좀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리도 한번 좀 살펴보고 갈까요? 구리도 오늘 좀 빠지면서 고점에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은 0.89%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3.2300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워낙 그 전에 2주 넘게나 가파르게 올라왔고 현재 그 5거래일은 뭐 소포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 천연가스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이렇게 좀 내려간다면은 매수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네. 반대로 또 매도로 이제 바뀌었구나라고 추세가 해서 아예 뭐 한 120분 차트만 봐도 약간 꺾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 한 해에 1월 달 매매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트레이딩을 해보면 그 상반기가 좋고 기분이 사람이 좋아져요. 1월부터 뭔가 읽고 시작하면은 예, 이게 좀 그런 뭐 꼭 그런 자기만의 이런 매매 트라우마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국 최근 뭐 사실 녹색 경제 부분 관련해서 정책들을 펼치면서 사실 랠리가 나오고 뭐 조정을 받고가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좀 중국 수요나 다른 좀 전반적인 환경들을 좀 보면서 예, 조금 더 관망하면서 그냥 살살 매매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은 사실 장중에 제가 굳이 만약 접근을 해야 된다라면은 제가 그냥 컴퓨터 앉아 있는 동안만 진입 청산하고 그냥
무포지션으로 그냥 HTS를 끄는 형태로 저는 이런 상품들은 접근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고점에서 가격대가 눌렸을 때 매수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 각 종목의 특성에 맞게 추세적으로 좀 빠르게 타는 종목이라면은 이 매도 추세, 아예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됐구나라는 생각에서 또 매도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리 같은 경우에는 좀 하루에 좀 시간 할애를 조금씩 좀 조절하시면서 네,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끝자리가 어떻게 되나요? 시청자분이 구리는 이제 꺾인 건가요? 라고 지금 저희가 구리 짚어드리는 동안에 질문 주신 것 같아요. 7830님이네요. 이 구리는 이제 꺾인 건가요? 추세가 좀 전환이 됐나요? 여쭤보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살펴드린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구리까지 오늘 천연가스와 메인 종목인 국채 그리고 S&P 500과 유로 FX, 크루드 오일, 골드까지 다양한 시세와 그리고 전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좀 상큼하게 좀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앞서서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초입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이번 한 달의 전략이 앞으로 남은 달에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냐 없냐 좀 달린 것 같은데요. 그만큼 좀 전략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 측면에서 잘 살펴보고 다리를 건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유튜브로도 문자 받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크루드 오일은 뭐 앞서서 저희가 천연가스를 짚어드렸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 지금 61.4150이 좀 깨졌네요. 자, 61.42까지 내려가면서 0.78% 지금 중반대 가격대를 깬 상황입니다. 이틀 전에 끌어올렸던 가격대에서 좀 그 일봉을 봤을 때 거의 한 2분의 1 정도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38까지 깨고 있는 상황이네요. 61달러 뭐 두 분이 앞서서 크루드 오일 말씀해 주셨을 때 뭐 마서님은 61달러 후반대에서 좀 매도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오늘 좀 매도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후반대에서. 마서님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61달러 후반대에서 매도를 잡으신 분이라면 목표가를 좀 어느 정도로 좀 끊고 가는 게 좋을까요? 크루드 오일이 네. 일중 변동폭의 평균 한 120T.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세가 이건 상승의 눌림목이 아니라 그냥 꺾였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대략 한 450T. 많게는 한 600틱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최근에 크루드 오일이 고점 자리가 대략 한 62불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62불부터 61불까지 해봤자 100틱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뭐 최근에 고점 대비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한 뭐 60.80선 정도를 가면 아마 방어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방 관련해서 또는 뭐 이란 시위 관련해서 그거는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60불 초반대까지는 흘러나오는데 60불 초반대가 고점 대비 대략 한 200틱 정도이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쯤 되면 또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보지 마시고 조금 넓게.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한번 잡아줘 보시겠어요? 이게 네네. 60분 차트인데요. 60분 차트를 보면은 지난 26일 날 끌어올리고 나서 행보를 계속해서 올리죠. 자, 조건이 있습니다. 급등주의 조건. 이건 종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주식이라고 가정한다면 급등을 해놓고 옆으로 쉽니다. 그러면은 대다수가 옆으로 쉬면은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옆으로 쉬면은 그거를 누군가가 탄탄하게 쥐고 있다는 얘기죠. 흘러내려오면 계속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외려 휘어졌죠. 가격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면 이거는 반등보다는 올라온 매도세가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의 손절매 그리고 이미 그 이익 실현을 하는 어떤 이익 실현 매물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져서 초반에 하락이 강하게 나오고 오히려 60불대 가까이 가서는 완만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 전략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고 항상 그래요. 어느 한쪽의 어떤 시세가 강해지면 초반에 안 타고 후반에 타기 때문에 자꾸 그쪽 방향에 들어가서 물리게 되죠. 그렇죠. 예, 물리게 네네. 돼가지고 자의에 의한 뜻하지 않은 네. 롱 포지션을 하게 되는데 네. 언급드렸던 것처럼 보통 200틱, 하루에 평균 120틱 정도가 등락폭이다라고 한다면 200틱 정도는
그냥 조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하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60불, 뭐 60.50 여기에서는 충분한 반등 매수가 저는 들어올 거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그래도 매도가 낮다라는 그렇죠.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말씀해 주셔서 같은 뷰예요.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61달러 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좀 낮아갔을 때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그 물량이 좀 예상이 되기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 우위지만 좀 조정받았을 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매수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또 특히나 2018년 또 첫 방송 신세계 황금영웅 마스터님이 나오셨는데 지금 마지막 질문도 왔는데 이거 같이 좀 여쭤보면서 네, 그 끝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어떤 종목을 제일 많이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또 네, 해주셨어요. 작년에는 제가 네. 국채 위주로 좀 맞아요. 했었어요. 그런데 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시장을 투자자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달라서 제가 국채를 할 때 그냥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고 네. 최근에 저는 이제 유로를 거래를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 조금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파운드는 제가 어떻게 보면 회원분들이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 안 권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안 권해보고 있는데 유로를 해보고 있고 나스닥 정도. 예, 나스닥 정도가 기술주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S&P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대형주에 해당이 된다면 나스닥이 기술주에 해당이 돼서 변동폭을 느끼기 위해서 저는 들어가 봅니다. 굉장히 하락을 해도 저가 매수가 여전히 강하구나라는 걸 보여줘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목으로만 시장을 보려고 하지 말고 큰 그림으로 봐라. 채권을 거래할 때는 왜 거래해야 되는지, 유로는 또 왜 거래해야 되는지 이렇게 큰 시장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S&P는 나스닥에 대한 폭이 조금 더 빠진 다음에 접근하셔도 좋고 유로 같은 경우 통화에 해당되니까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국채는 골드랑 지금 당분간은 같이 보시 마시고 정말 따로 보시는 네.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종목으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을 주실지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영 PD 오늘도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좀 1월의 첫 주를 마감을 하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증시도 좀 1월 효과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다음 주에도 또 이런 상승 모드가 이어져 나가기를 좀 기대해보면서 이번 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송준식 해설위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분들이 또 이 프로를 많이 보시죠. 그렇기 네. 때문에 1월 매매 잘 하셔야 됩니다. 성급하지 않고 그냥 좀 차분하게 시장 좀 바라보면서 한 중순까지는 어떤 흐름 이어갈지 좀 지켜보시고 좀 후대응하는 조금 그런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나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22 뭐 그런 이슈도 이제 주 후반, 월 말에 또 되어 있는 만큼 중간에 좀 스페이스가 좀 붕 뜹니다. 붕 뜬 시간도 좀 성급하게 좀 매매하지 마시고 잘 차근차근 쌓아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2시간 동안 저희가 알찬 정보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